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구민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로 25만 원만 받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합계 출생률이 0.72명이었습니다. 출구 없는 저출생 터널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정반대 내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관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아예 출산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오는 자치구도 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에 있는 병의원 분만실까지 비어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후조리원의 양극화 현상인데요. 오늘은 그 실태를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전북 김제였습니다. 김제. 예. 김제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24시간 분만 체계를 갖춘 분만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김제 종합병원에. 종합병원에. 네. 예. 최근 신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 출생률 높은 시군구 가운데 전국 4위가 김제였습니다. 합계 출생률이 1.37명, 출생아 수는 409명에 달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합계 출산율보다 한 2배 정도 되네요. 예,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또 올해 8월 말까지 김제시에서 245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관내에서 출산한 아기는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41명은 다른 데 가서 출산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만 산부인과가 있다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산모들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해당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산모들이 병원에서 분만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고충을 토로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시설이 없다. 이게 문제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통 전주나 익산으로 많이 가고요. 예. 또 멀게는 경기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예. 이정자 그 김제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산모들의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김제시에서 분만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익산이나 전주나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가장 멀리는 경기도로 갔던 분이 한번 말씀했었던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 때문에 거기 시설이 이쪽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김제시 출생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도에 265명이었습니다. 예. 2022년에는 355명, 그리고 작년은 412명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예. 정작 산모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분만을 해야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그러면 겁니다. 김제시에 아예 산후조리원이 없는 거예요? 네, 한 군데도 민간이든 없습니다. 공공이든? 네, 없습니다. 오. 작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통틀어서 산후조리원이 총 9군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주에 6군데, 그리고 군산에 2군데, 익산에 1군데였는데요. 이건 민간 조리원까지 포함한 숫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예 공공조리원이 없습니다. 예. 알아보니까 그 김제시에서 2021년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당시에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가 봤는데 여기 아마 최초일 거예요. 네, 예. 그곳이 이제 매월 23명이 이용을 하는데 1년에 11억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또 인구 대비 재정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추진이 멈춘 상태입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네. 뭐 출생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용이 많아지면 또 적자는 더 커진다. 네. 공공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되는 저렴하기 거겠죠. 때문입니다. 네. 네. 전적으로 근데 판단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 네.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출생률 김제시처럼 증가가 하고 있다면 건립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부지 매입이랑 신축에만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령 경기도 여주처럼 1년에 11억씩 적자 난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서 한 번 더 이정자 김제시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자체들이 계속 손실 여부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뜻 이걸 다 못 나서고 있다고 봐야죠. 그 11억의 적자라는 개념이 23명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김제 지역의 출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필요하다. 국가의 보조를 좀 받고 적자 부담을 지자체에 좀 하더라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두주 산후조리원 이용하면 25만 원밖에 거의 공짜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서대문 구비로 다 충당을 하는 건가요? 네, 절반씩 구비 50억, 서울시에서 나오는 특별 교부금 50억 해서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0.61명이었습니다. 타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했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산후조리 서비스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공적인 책임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추진을 했던 거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산부인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었지만 산후조리원 얘기는 이제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근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극명하게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네. 다른 단체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출산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